안녕하십니까, 닥터수근 임수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ADHD, 한국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의력결핍 과다활동 장애라고도 해요. 이 ADHD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궁금하신 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산만해요. 우리 아이가 정말 ADHD 아닌가요? 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냥 집중력이 부족하다, 내가 딴 생각을 많이 한다, 저는 ADHD 끼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ADHD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일상적인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적어도 집이나 학교, 집이나 직장 그 두 곳 모두에서 다 일관되게 부주의함과 과다활동성이 문제가 될 때, 그때 우리가 ADHD 진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다활동성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고 친구들하고 규칙을 지키고 같이 놀이나 어떤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양보를 못한다, 충동을 조절을 못한다 해서 굉장히 많은 다툼들이 발생하고는 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제출해야 될 것들, 마감을 해야 되는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산만하게 뭔가 이것저것 일을 버려놓는다 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하고 특정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발휘를 해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굳이 ADHD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ADH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 과다활동성이 두드러지지 않아서 조용하기 때문에 ADHD 진단을 받지 못한 채로 해야 될 것들을 끝내지 못한다, 당신은 게으르다 라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아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조용한 부주의, 이것은 겉으로 시끄럽게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정신약물학적인 투약을 조금만 시도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었고, 비난을 받았었던 행동들,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ADHD의 원인 중에 하나로 신경생화학 연구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ADHD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척수액에서 도파민의 농도가 떨어져 있다라는 결론을 찾아내기도 했다고 해요. 신경생화학 연구의 경우에는 이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ADHD 치료제와 연관지어서 진행을 한 실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참고로 한 교재는 생물소아정신의학, 이게 상당히 어떤 질환의 원인도 많이 제시하기도 하고 실험적인 근거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 책을 참고로 했는데, ADHD 관련해서 중금속 내지는 유해물질, 술, 담배에 대한 노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6세 이전에 과다활동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 것도 그렇고, 예전까지는 어린 시절에 진단을 내렸던 것도 그렇고,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발달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결론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아기에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태아의 뇌 안에서 도파민 결핍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ADHD의 발현 가능성과 연관을 짓기도 하네요. ADHD의 치료는 보통은 정신약물학적인 치료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제일 대표적인 메틸페니데이트, 만약에 이 약물치료 이외에 부가적인 치료 효과를 얻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인지행동치료, 부모 교육, 지지적인 상담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인지행동치료의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도 보통 사용을 하는데, 하루의 일과, 내가 끝내야 되는 중요한 일과들 목록을 작성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화시키는 것, 하루의 일과를 정리를 하고 중요도를 책정해보는 작업을 해보는 것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도 줄어들겠죠. 사실 이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약물을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해서 오해를 하셔서 우리 아이한테도 먹였을 때 이게 공부를 잘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 약물이 각각의 아이들한테 낼 수 있는 효과가 다 다르기도 하고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아이들이 과민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오히려 기분 상태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니면 성장의 정도에 영향을 줘서 부작용을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아이가 만약에 학업 성취도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부족한 분야들을 먼저 잘 살펴보시고, 아이가 혹시라도 불편하거나 힘겨워하는 것은 없는지, 예를 들자면 수행불안, 무대공포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이의 정서적인 상태가 먼저 편안해지는 것을 시도를 하신 뒤에 혹시라도 주변과의 트러블이 너무 자꾸 생긴다, 해야만 할 것들이 자꾸 빠져서 적절한 수준의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한다 하시면은 그때는 ADHD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진료를 보시는 것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약은 절대로 공부를 잘 하게 만드는 약은 아닙니다. 공부 잘하게 만드는 약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컨텐츠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